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쁨님 자리 계시죠? 자, 이분은 항상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민감한 주제, 부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닉네임하고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와요. 기쁨이 아닙니다. 저분이 준 주제 중에 기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 우리나라도 큰 문제 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가 뭔지는 아시죠? 히키코모리. 저게 일본말이거든요. 일본말. 근데 이제 우리말로 풀이하면 운둔형 외톨이. 운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운둔형 외톨이 뭐냐면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고 어떤 뭐 취미 활동과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집 안에서 실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니트족도 히키코모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니트족. 네. 니트족이 뭐예요? No educating, earning, training. 자, 배우지도 벌지도 훈련하지도 않는 사람. 그 니트족이라 하거든요. 이거 집에만 있으면 공부하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않고 어디 나가가지고 운동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트족하고 히키코모리하고 맞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중년 히키코모리는 뭐냐 하면 자, 40대 이상 운동형 외톨이. 40대 이상 운동형 외톨이. 이게 지금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를 저분이 들고 왔는데, 자, 이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이 얘기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현재 이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 중년 히키코모리 40대 이상 중년 히키코모리가 자, 치우고 6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젊은 그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이제 운동형 외톨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어요. 일단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여자도 있는데 남자가 많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도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본격적인 주체를 가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큰 문제 되냐? 첫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에 큰 문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이미 왔어요.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왔어.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일본은 그래도 저렇게 좀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통계 자료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미 왔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못 뽑아낼 뿐입니다.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 히키코모리하고는 독고 노총각이죠. 독고 노총각.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40대 이상 백수의
브이로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중년 히키코모리의 가정인 거예요. 물론 백수들도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고 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백수도 백수 나름이에요. 백수 중에서도 이제 밖에서 뭐 소일거리를 하면서 용돈벌이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좀 나는 취미생활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보통 백수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없고 돈도 없고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자, 히키코모리는 회사도 안 다니고 돈 어디서 모아나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히키코모리 집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히키코모리 공통점이 부모님이 나이 드셔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키코모리 생활하는 거 보면 방에서 안 나오고 부모님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밥 챙겨 먹으라고 이 찌개 같은 거 끓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오후 이제 점심 때 무렵 이제 배고프니까 일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해놓은 뭐 카레나 찌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와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일본이 61만 명이잖아. 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일본은 지금 남자들이 그런 히키코모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자도 히키코모리 찾아보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같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 여자. 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른 게 일본은 지금 남자들 비중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남자들 비중이 많긴 하겠지만 여자들 비중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40대가 뭡니까? 40대가 뭐예요? 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음? 여러분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40대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쓰려고 하죠. 일본도 이거 마찬가지. 일본도 40대가 넘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잘 안 쓰려고 해요. 잘. 훨씬 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일본보다는 좀 덜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되게 좀 부지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일본처럼 그런 도크 문화 이제 오덕 문화가 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0대에서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경우에 좋은 게 일본은 첫 회사 들어갈 때 나오면 재취업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회사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할 수 있잖아요.
중간점에 옮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하면,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아예 못 옮깁니다. 일본 회사가 무서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박가네님 방송 봤는데, 일본 회사는 한 회사 다니면 웬만하면 쭉 다녀야 돼. 중간에 옮기건 빨리빨리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철새 같이 오는 사람들 안 받아줘요. 일본 회사들이 좋은 게 아직까지 종신고용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거기 나오면 거기 못 버티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데 못 가요. 일본은 아직까지 종신고용 하는 데 많습니다. 버틸려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못 버티고 도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주원 것이처럼 낙인이 찍혀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안 받아줘요. 약간 일본의 그 암묵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 취업할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대기업 가다가 얼마 못하고 나와요. 에이 여기 별로네 값 나와. 그러면 나와가지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또 들어가면 되잖아. 물론 바로 들어가기 힘들지만 또 들어가서 또 찌어지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짓거리 했다가는 그냥 못 살아남습니다. 예, 못 살아남아요. 확실한 경력을 만들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설프게 뭐 몇 달 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특히 높은 데 있을수록, 좋은 데 있을수록, 일본의 뭐 소니나 뭐 일본의 좋은 회사가 소니, 미쯔비시, 도시바, 샤프 같은데 잠깐 몇 개를 해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나와버리잖아. 그럼 그 비슷한 급 되는 회사는 못 가요. 토요타 같은데 못 가요. 애초에 그런 회사 들어갈 것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자기가 잠깐 해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나와요. 그럼 이제 그쪽 계열은 이제 빠이빠이라는 거야. 그 정도 규모의 회사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소기업 가야 되잖아. 근데 일본의 중소기업도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일 많이 시킨단 말이야. 열악한 거 마찬가지. 급여도 별로 안 좋고. 일본도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잘 안 받아줘요. 나이 많은 사람. 도중에 나온 사람들. 재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봐. 왜 61만이 되었을까? 이게 보면 이 히키코모리 이분들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일본의 사회 구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40대 그러니까 40대 넘어가가지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일을 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히코모리 분들이 정말 일을 안 하려고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빨대 꼽아가 그냥 밥만 축내고 살겠다. 그렇게 처음 마음먹겠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도 나와가지고 뭐라도 좀 해가지고 밥벌이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일본 사회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너무나.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더 잔인합니다. 더 잔인해요. 저도 그 박간호사님 그 일본 현지 사시는 분 유튜브 정말 챙겨보거든요. 그분 팬인데 그분이 좋은 것도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합니다. 예. 오히려 그분이 얘기하는 게 좀 정말 좀 현실적인 지식이 많은 게 뉴스 같은 데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보면 아사히 신문 이런 데 보면 이제 왜곡을 많이 시켜요. 왜곡 엄청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일본도 언론이 바보입니다. 바보. 예. 실제 이제 현실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더라도 언론이 지금 정상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의 다 마탱이 갔어요. 마탱이. 그러니까 이게 히키코모리 61만 명이라는 건 일본의 남자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합니다. 한국 일본 거의 비슷해요. 부지런한 거는.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국 일본 사람들 부지런하다는 걸 알아줍니다. 예. 근데 40대 이상 한창 이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서 61만 명이다.
얘기는 저 나이 때 뭔가 재도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내가 일하려고 이분들도 분명히 뭐 이력서 쓰고 준비했는데 물 먹었다는 거죠. 계속 번번이. 근데 이게 여러분 1분만의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1분만의 얘기야?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널리 일어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은 본인이 40대 진입한 본인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나와서 40대 대기업 나와서 왜 치킨집하고 왜 빵집 열어요? 왜 퇴직금 담보로 해가지고 왜 피자집하고 왜 치킨집 합니까? 왜 창업하나요? 만약에 나와서 그걸 경량사업 재취업이 가능했으면 창업했을까요? 카페 차리고 했을까요? 안 되니까 카페 차린 거 아닐까요?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다 여러분 생각해. 대기업 나와가지고 좋은 데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40좀 넘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왜 프랜차이즈로 그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힘들다는 거 아는데도 굳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나오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죠. 어. 그분들도 웬만하면 좀 눈을 낮추고 우리 쓰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받아주는 데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뭐 못 배워서 무식하다. 우리보다 더 배웠어요. 어. 그 여러분 치킨집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보면 놀랍니다. 아니 그런 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이거 하고 있지? 막 이 생각 들어요. 진짜. 의외로 학벌이 가방끈이 길어요, 여러분. 예. 제 예전에 편의점 사장님 고려대학교 출신이었어. 근데 그때 패밀리마트 알바할 때. 이게 40대 넘어가면 여러분 스카이도 힘든 거예요. 스카이도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도 40 넘어서 나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물론 40대 중에서 어떻게든 또 취업시장 뚫어가지고 일할 사람들은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뭐 그것도 있지만 뭐 취업 실패도 있지만 이혼, 가정 파괴, 그리고 어 푸어 생활로 인한 플렉스 생활로 인한 자금 확보 실패.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중형 히키코모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난 우려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고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중년 히키코모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안 좋은 건 다 따라한다고. 좋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따라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걸 다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히키코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니트족도 처음부터 니트 일 안 하겠다. 어? 집 밖으로 안 나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정 때문에, 사람한테 입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보니까 일본 통계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본에서 이제 히키코모리가 되는 계기가 이 이유가 있잖아요. 일본 내각부에 조사를 한 건데,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퇴직입니다. 36%.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린 거죠. 직장이 잘렸는데 취업이 안 돼서 히키코모리가 됐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죠. 그 다음 이유가 인간관계 21%. 그 다음에 병. 또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적응 못 해가지고. 요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크게 맞으면 네 가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거 한번 세게 데이면요. 사람이 보기 싫어요. 사람이 보기 싫어. 그리고 이혼. 그리고 플렉스. 플렉스가 뭡니까? 자기 형편 안 바라보고 미래 안 보고 그냥 무작정 써제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푸어 있고 맥푸어 있고 주식 코인충들이 있죠. 만약에 지금 코식 이제 전업 투자로 돌아서 가지고 뭐 은행 담보돼 가지고 2억 정도 해 땡겼는데 만약에 그거 다 꼬라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꼬라박아 가지고 시계 멘탈 데미지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까요 과연?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저앉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네, PTSD 심하게 올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잖아. 테슬라 믿고 까불다가 골로 간 사람들 많잖아요. 테슬라 무조건 개떡상이라 하면서 제 방송에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어.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싹 다 없어졌잖아요. 싹 다 없어졌잖아. 씨가 말랐잖아. 맞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있었어. 한 달 전까지만. 그래서 원래 돈도 얼마 없는데 빚대가지 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재기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빚이 1억, 나이 든 상태 빚이 1억 생기잖아요. 그거 웬만하면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보통 사람 못 갚습니다. 5천만 원 생겨도 못 갚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냥. 빚 갚는 사람들 대단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 이혼에서 온 상처도 무시 못합니다. 뭐 이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혼. 둘 다 못 먹고 살아가지고 애를 도저히 부양할 수 없어가지고는 이혼. 둘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하는 이혼하고 좀 다른 거죠. 도저히 식구 못 먹여 살릴 것 같아서 오는 이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유를 보면 일본에 오는 이유 퇴직, 인간관계, 병, 직장 부적응 이게 남 얘기입니까? 이게 일본에서만 일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보다 이게 더 커. 이거하고 이게 더 크게 올 거야. 더 많이 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젊은이들 중에 수중에 돈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통장에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직장 언제까지 다닐지 모른다는 거죠.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한번 세게 데이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집 밖에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중년 히키코모리의 증가가 되게 되면 교육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냐? 중년 고독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고독사 문제 심각하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잠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네.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독사. 지금 한창 이 매스컴에서 이 얘기가 지금 부각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고독사가 보면 그런 거예요. 보통 혼자 살면 고독사 걸린다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 고독사 얘기할 때 잘 찾아보면 이 고독사가 있잖아요. 보통 혼자 사니까 이 고독사 생겨가지고 혼자 사는데 고독사 당할지 모르니까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 굉장히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고독사를 당하신 분들 통계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냐 면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해체되면서 혼자 살게 되면서 병을 얻어가지고 뭘 못 가두게 되면서 폐인처럼 살다가 술 담배 피고 다치고 하면서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히키코모리가 되고, 그러면서 폐인처럼 살다 보니까 지병이 있었는데 악화돼가지고 이제 손도 못 써보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유명한 이제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바이오 해저드입니다. 바이오 해저드. 특수청소. 네. 특수청소 업체가 유망직종입니다. 유망직종. 근데 나는 이거 100% 인정합니다. 유망직종 될 겁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어요. 일본에서는. 일본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중년 히키코모리, 고독사. 이 루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특수청소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생겨나고 있죠.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이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 아직 좀 널리 인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플렉스 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플렉스 하다가. 여러분, 고독사 현장 저도 유튜브 봤거든요. 그 샛별님 하는 유튜브 봤습니다. 봤는데, 잘 사는 집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 잘 사는 집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못 사는 집이에요. 대부분은 돈이 없고 못 사는 집이야.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지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구한테 관심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이 다른 거죠. 혼자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이가 없는데 돈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항상 이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잡아지면 안 됩니다. 유키즈님이 한다. 체다치즈님 먹으세요? 뒤로 자빠지면 앞으로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아무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만큼 미래가 썩 밝진 않습니다. 밝진 않기 때문에 허튼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뻘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힘든 거 다들 알고 있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살기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무리수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수는. 없는데 막 지르고 뭐 차 비싼 거 쓰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중년 히키코모리로 진입할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 무턱대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 먹어도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40대 50대 들어라도
어떻게 내 몸 하나 건질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난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게 아니라 사지 멀쩡하면 좀 위험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라는 편견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아, 이 일은 돈 안 되니까 싫어. 이 일은 이교되니까 싫어. 이 일은 위험하니까 싫어. 이 일은 여자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 이런 게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어, 이게. 저희 세대야 뭐 먹고 살려고 하면 그 자존심 그냥 내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대 친구들, 지금 20대라고 하면 MZ세대, MZ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MZ세대. 이게 뭐냐 하면 1996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이 세대 좀 나중에도 다룰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일자리라는 편견이 굉장히 쉽게 딱 잡혀버렸어요. 이게 일자리라는 편견. 뭐 위험한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돈 안 되면 안 하고 몸 쓰는 거 안 하고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렸어요. 왜냐 온라인에서 이런 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은 그런 일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다른 데 못 들어가면 돈이 없으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한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날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돈을 많이 모으든가 아니면 계속 소일거리라도 하든가 아니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라도 잡고 있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누구든지 중년 희귀꼬머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바로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